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존경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인 김성환은 그의 그림, 디자인, 그리고 국가 문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1950년 5월 25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화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 문화 활동가이며 전통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2025년 74세의 김성환은 여전히 인내와 열정의 상징이지만 그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도전,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재능의 밝은 빛과 상실의 어두운 빛이 뒤섞인 복잡한 그림으로 예술과 의미를 추구하며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백혈병과의 오랜 투병 끝에 1985년에 세상을 떠난 형 김성민의 죽음이었습니다. 김성환 씨는 1990년 한겨레와의 희귀한 인터뷰에서 자신보다 5살 많은 형이 예술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추어 화가였던 성민은 잠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 종종 동생을 서울의 미술관에 데려가서 수채화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김성환 씨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1982년 성민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김성환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동생을 돌보고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김성환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마치 제 몸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은 성민이 이루지 못한 꿈을 생각하며 형을 잃은 아픔이 더욱 깊어진다. 그는 형이 남긴 미완성 스케치, 성민이 완성하려 했던 군산의 풍경화를 떠올린다. 언젠가 함께 전시회를 열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혼자 남게 됐어요. 그는 2000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이기도 했고 때로는 두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예술에 대한 영감으로 바꾸었고 1987년 형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군산의 추억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씨는 매년 성민이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스케치북을 들고 파도를 그리며 군산 해수욕장에 가서 사랑하는 형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김성환의 경력은 군산의 가난한 소년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성장하기까지 길고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고등학교 미술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금세 인정을 받아 1968년 한국에서 가장 명문 미술대학인 홍익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72년 졸업 후 서울 현대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전라북도 시골에서 영감을 받은 일련의 풍경화를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는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동아일보는 그를 유망한 젊은 인재라고 극찬했다. 1970년대에 김성환은 사회적 불의에 맞선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을 반영한 예술운동인 민중운동을 이끄는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75년작 벼농사꾼들, 1978년작 침묵의 항의 등의 작품으로 1976년과 197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수상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김성환이 도쿄, 파리, 뉴욕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했다. 한국의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의 그림 시리즈 움직이는 한복 1983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어메이에 전시되어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디자인 분야에도 손을 대어 1985년 서울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현대 한복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교육 분야로 전향하여 홍익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우환, 박서보 등 수백 명의 젊은 예술가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5년에 김성환 미술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총 1000여 점의 그림과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2년 런던에서 열린 도시의 그림자 전시회였는데 이 전시회를 통해 그의 이름이 유럽에서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이 프랜시스 베이컨 등 서양 화가들의 획기적인 작품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 전시에 제 모든 마음과 영혼을 쏟았지만 마치 세상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1988년 그의 바다 풍경 시리즈에서 일본 예술가의 스타일을 모방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고 전문가들은 나중에 그의 작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확인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그의 경력은 거의 1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읽고 울었어요. 그들은 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저를 판단하는 거죠. 라고 그는 말했다. 김성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의 회복력을 증명합니다. 그는 형이 죽은 지 2년 후인 1987년에 시작한 군산의 추억 시리즈를 완성하던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제 분놀림 하나하나가 그분에 대한 기억입니다.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199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은 2010년 대한민국 예술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을 때였다. 군산의 가난한 소년에서 존경받는 화가로 성장한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무대에 섰습니다. 성민이와 부모님,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감정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헌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김성환이 항상 추구하는 업적은 오래 지속될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는 특히 민화와 한복의 요소를 현대 작품에 접목하는 등 전통 한국 미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2005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유이며 이 전시회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현대 한복 컬렉션을 제작했으며 이 컬렉션은 2018년 파리 패션 위크 등의 행사에서 선보였습니다. 김성환은 또한 교육과 자선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으며 그중 많은 사람이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 강연에서 젊은이들에게 예술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적극적인 자선가로서 가난한 어린이를 지원하고 문화를 보존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의 형을 기리는 의미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김성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2005년 모금 행사에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통해 그의 이름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삶에 보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실의 여파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성환의 인생에서 감동적인 한 장이며 달콤한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교육자인 박혜숙과 3년간의 교제 끝에 1978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미술전시회에서 만났는데 박 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 전라도의 일몰에 매료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결혼 생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적이고 감성적인 여성인 박혜숙은 김성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특히 형의 죽음과 1988년 논란 등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2010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혜숙 씨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일 뿐만 아니라 소울메이트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두 자녀 모두 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과 박혜숙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초창기에는 그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고 종종 국제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는 1995년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리나 뉴욕에 가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었지만 그냥 집에 전화해서 혜숙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있었으니까 학교 공연도 생일도 놓쳤어요. 평생 후회할 일이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혜숙 씨는 항상 그런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현재에 집중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쌓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성환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만난 여류 화가와의 끝나지 않은 젊은 시절의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결코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를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사랑은 짧았지만 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가족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삶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그림을 수십 장이나 그렸.